당신이 잘 지내고 스스로를 돌보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 이름은 수하이르이고 지금은 22살이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젊고 지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언제나 매혹적이었고 자신의 몸과 외모를 아주 잘 관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많은 구혼자들에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어머니는 모두 거절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강하고 매력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보다 못한 사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죠. 만약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 아버지만큼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해.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이 방 안에서 함께 계실 때의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저를 혼란스럽고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거나 무언가에 불편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그것이 고통이 아닌 쾌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들과 속삭임들은 친밀함의 일부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구혼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라 아저씨라는 남자가 어머니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보다 겨우 1살 많았고 어머니는 40살, 그는 41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는 저와 그리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 가지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방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항상 들리던 친밀한 소리가 사라진 겁니다. 대신 어머니가 그만해, 당신 왜 그렇게 바보 같아, 같은 말을 하는 소리만 가끔 들렸을 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취업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 카페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고 활기찼으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제 외모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어머니의 젊은 버전처럼 보인다고 말하곤 했죠. 카페를 찾는 남자들은 늘 저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냥한 말을 건네고 어떤 이들은 대담하게 접근했지만 저는 그들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했죠. 그러던 중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저를 깊이 꿰뚫어 보는 듯했고 그때부터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더니 점차 매일 저의 근무 시간에 맞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관심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올 때마다 점점 더 끌리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또한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던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드디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 저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제 번호를 알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며 긴장한 마음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따로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무도 우리가 대화하는 걸 보지 않게요. 저는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제 번호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고백했습니다. 난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사실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사실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이끌린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하려고 했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당신의 가족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려주고 어머니와 상의하여 그가 우리를 방문할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차분히 목요일에 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목요일이 되자 그는 약속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집 안을 가득 채우는 듯 강렬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를 맞이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존중할 줄 알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약혼하게 되었고 2달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어머니는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순종하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인내심을 가져라. 당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결혼 생활에서 겪을 어려움을 불평 없이 이겨내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강렬했고 그와의 관계는 시작부터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밤 저를 보러 오셨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대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을 지키려 애쓰며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강렬함은 저를 지치게 했고 결국 저는 반복적으로 감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고통, 치료, 그리고 다시 고통의 반복이 이어졌고 그는 제 고통을 알아채지 못한 채 끝없이 시간을 끌며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짧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번 행복해 보이며 시간을 오래 끌려고 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러 번 병원에 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좌절감은 커져만 갔고 점점 다가오는 친밀한 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친구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하이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감염, 계속되는 피로, 그리고 느끼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하이르, 이게 다 관계 때문이지. 저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매님,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사람을 찾을 생각은 안 해봤어?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해결책을 찾아야 해. 이대로는 나를 망가뜨릴 거야. 친구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건 너를 소진시키고 있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너무 지쳐. 이 관계가 싫어. 사실 나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했어. 친구는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수하이르,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어? 1시간이나 그 이상이라고?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그가 그랬다고 설명하며 결혼한 지 5달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난 한계에 있어. 제가 고백했습니다.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지만 돌아올 때는 더 나빠져.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 오직 피로만 남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해. 그리고는 위로하듯 덧붙였습니다. 내 남편은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워? 한 달에 2번 정도만 만나는 게 전부야? 나머지 시간에는 연락조차 잘 안 해. 그녀는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경우엔 그가 항상 곁에 있잖아. 내 경우엔 거의 집에 없다고. 저는 겉으로는 동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말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 말이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걸지도 몰라. 친구는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하지만 견뎌야 해. 모든 여자가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친구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며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결국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저를 휘감았고 저는 그날 밤 그의 리드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매 순간을 길게 느려갔고 저는 금세 지쳐버렸어요. 고통이 점점 심해졌고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감정 말이에요. 저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는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끝났을 때 그는 짜증난 표정으로 일어나더니 마치 제 탓인 양 화를 냈어요. 너한테 질렸어. 더는 못 참겠어. 나를 만족시킬 줄 아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나를 견뎌줄 사람이 필요해. 이제 너랑은 못하겠어.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넌 냉정해. 그가 말했어요. 진정한 아내가 뭔지도 모르잖아.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제 안에서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방에 누워버렸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그의 독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침내 침대로 갔을 때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고통과 좌절, 모욕이 보이지 않는 상처처럼 제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변해버린 후였어요. 무엇인가가 제 안에서 영원히 변해버린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시고 놀라며 저를 품에 안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내 딸아? 이런 모습은 처음이야. 절망 속에서 저는 외쳤어요. 엄마, 이 결혼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와 더 이상 살 수 없고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를 진정시키려 하셨죠. 딸아, 신의 뜻에 따라야 해.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말하는 거니? 저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엄마,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물으셨어요. 그가 널 때리기라도 했니? 눈물을 흘리며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엄마. 그가 친밀할 때 너무 거칠고 강해서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너무 강해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의 남편인 삼촌살라가 방에서 조용히 나오는 소리였죠. 그가 집에 있었는지 몰랐던 저는 부끄러움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사라지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제 불편함을 눈치채시고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라. 그분은 너에게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야?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뭔가가 달랐어요.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제 몸을 훑어보는 시선은 이상했지만 저는 외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가 무너질 듯한 모습을 보시고 쉬라고 권하셨어요. 너무 지쳤구나, 내 딸아. 가서 좀 쉬어라.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단지 고통과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점심에 초대하셨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죠. 어머니는 이 만찬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식사 후에 어머니는 남편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우리를 화해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왜 수하이르에게 화가 났나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다가가면 피하려고 해요.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조차 그녀는 빨리 끝내길 바라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물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숨김없이 대답했어요. 그녀는 내가 만지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다가가면 빨리 끝내달라고 해요. 마치 나를 계속 거부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를 달래려는 마음에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 딸이 어리석어요.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안심시키듯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맡겨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녀를 집에 데려가세요. 제가 그녀와 이야기할 테니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겁니다. 내일이면 신의 뜻대로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난 이미 기대를 접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압박하는 방식은 잔인했고 저는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터무니없는 해결책이라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할까 봐 두렵다면 선택해야 해.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와 이혼하든지 아니면 내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저는 혼란에 빠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두려움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삼촌 살라와 함께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 남편과 함께할 거고. 그럼 우리 중 누구도 잃을 게 없잖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감당할게.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2시간, 3시간도 문제 없어. 하지만 넌 약해.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어 하잖아. 그 남자는 나처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그 말은 저를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현실일 리 없어. 저는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진지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해서야. 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녀가 고집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가 다른 여자를 찾지 않을 거야? 안 돼요, 엄마. 제발요, 신의 이름으로, 안 돼요. 저는 절망에 빠져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의할 필요 없어.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그녀가 제 옷을 입고, 왜 그렇게 도발적으로 행동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을 향해 그토록 강렬한 시선을 보냈는지. 이미 그녀는 결정을 내렸고 적절한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제 남편을 불러 대화를 나누었죠. 저는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해결책이 어떤가요?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하이르는 당신과 맞지 않아요. 그녀는 약해요. 내 남편처럼요. 당신들 둘 다 모든 걸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죠.
반면에 저는 당신과 같아요. 저는 모든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바꾸는 게 어때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수하이르와 당신은 맞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둘은 잘 맞을 거예요. 그녀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수하이르와 함께 있어요. 어머니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남편과 함께 할 거예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해결책은 분명했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체념한 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 어머니, 그리고 저는 각자 짐을 챙겨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삼촌 살라는 소파에 앉아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곧장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요. 당신을 위해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삼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수하이르예요. 그는 충격에 휩싸여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이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장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서요. 데려가세요. 당신이 항상 저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잖아요. 이제 그녀는 당신 거예요. 삼촌 살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통도 피로도 없었습니다. 그와의 모든 것이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였죠. 남편과 함께할 때 느꼈던 무거운 부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가볍게 흘러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끝낸 후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여전히 방 안에 있었고 우리는 부엌으로 가서 주스를 만들고 간단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어머니의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신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있었고 그 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아버지와 있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나 불편함이 아닌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즐거움의 소리였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남편은 그 상황을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양 웃으며 넘겼습니다. 두 분, 그만 좀 해요. 우리는 농담했습니다.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자라도 있는 줄 알겠어요. 이런 이상하고도 강렬한 생활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너무 잘 맞아 마치 원래부터 한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강한 화학작용은 깰 수 없을 정도로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다시 저를 바라봐 주길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이 문제를 상의해 보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딸아, 이건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거야? 결국엔 남편이 내게 돌아올 거야?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너는 행복해야 해.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그녀는 반복했습니다. 나는 내 집과 결혼을 지키기 위해 피곤할 때도 몇 시간을 견딜 수 있어. 내가 행복하도록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위해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 제가 다시 갖고 싶은 그 목소리들, 이 진실을 직면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다시 저를 원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원하듯이 저를 원하게 하고 싶었죠. 절망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남편에게 더 강렬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잘해야 해요. 제가 그에게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남편은 혼란스러워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오래 끄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피곤해지고 싶지도 않아. 저의 좌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잘해야 해요. 모두가 듣게 만들어야 해요. 그는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극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제가 기대했던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자극제를 복용해도 그는 결코 남편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모습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그는 제 기대를 맞추기 위해 자극제 복용량을 늘려갔습니다.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더 많이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복용했습니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 평소처럼 시작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한창 진행 중이던 그때 그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도 걸어보고 만져도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무겁고 움직임 없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옆으로 돌리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차갑고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꺼져버린 것처럼요.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를 깨우려고 소리를 지르며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절박하게 외치며 그를 흔들고 깨우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제 비명소리에 놀라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왔고 어머니의 남편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달려왔고 저는 옷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들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가 움직이지 않아요. 어머니는 몸을 기울여 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었어. 그녀의 그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남편이 옆에서 그의 몸을 흔들어 봤지만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구급차를 불러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미쳤어. 우리 모두가 체포되길 원해? 이런 모습으로 발견되면 큰 스캔들이 될 거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우리를 신문할 거라고. 그럴 순 없어. 남편은 공포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어머니는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습니다. 의사를 부르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오면 상황을 지켜보자. 서둘러야 해. 남편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며 방 안에 누워있는 시신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와 함께했던 그 몸이 지금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저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도착해 시신을 살펴보더니 피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저는 그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절망적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즉시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그들은 절망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를 압박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들의 비난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벌어진 일이야? 왜 그를 그렇게 몰아붙였어? 저는 끝없이 울며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저를 짓누르는 무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상황을 의심하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단순한 오해일 뿐이야. 하지만 의사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당국에 보고해야겠습니다. 그는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개입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도착해 우리를 신문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질문은 총알처럼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벌어진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자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도망칠 곳도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는 후회할 겨를도 없이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제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서요. 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충격 상태에 있어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트라우마 때문에 다 꾸며내는 겁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법의학 조사에 넘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실시된 검사 결과는 제가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남편의 정액 흔적이, 제 몸에서는 어머니 남편의 정액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실은 잔혹하고 피할 수 없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어머니의 남편의 사망 원인은 성적 자극제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체포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저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악몽 속에 갇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심판받을지조차 몰랐습니다. 그가 죽은 것인지, 배신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된 선택들이었는지 말이죠.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한 명의 아내가 결혼 생활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다른 사람과,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와까지 공유하게 되었을까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제 삶을 있는 그대로 견디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들려드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교훈이 가득한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친구와 가족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곧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